자, 아유, 내가 좀 너무 어렵게 만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오케이. 자, 일단은 결과를 잠깐만 좀 봐볼게요. 자, 일단 제한 시간 안에서 맨 처음에는 9분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초과 시간이 한 3분 정도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는 최고점자가 이제 4개 맞은 친구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2명이 다 1번을 틀렸어요. 2명이 다 1번 틀렸고요. 솔직히 말해서 1번은 좀 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1번은. 왜냐면 설명 안 한 문제. 근데 설명을 안 했지만 내용은 알죠. 내용은 아는데 왠지는 아마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해설지 보면 좀 감이 오겠지만. 자, 그 다음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3개, 2개가 없어요. 1개로 내려갑니다. 1개로 내려가고 맨 처음에는 그래서 1개였던 친구가 2명. 그래서 1, 2, 3, 5와 1, 2, 4, 5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지각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뭐 점수 자체는 일단은 생략. 자, 그래서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5개 맞은 친구가 1명이 됐고요. 5개 맞은 친구가 이쪽에서 나오질 않고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3분 동안에 1, 2, 3, 5번을 다 고쳐가지고 다 맞았고요. 아쉽게도 4개 맞은 친구가 그대로 2명으로 유지가 됐어요. 1번 1번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맞은 친구는 1명이 이제 1개 맞았던 친구 중에서 2번, 4번 고쳐가지고 1번, 5번 남았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다 틀렸었는데 1번, 3번 남았습니다. 이제 초과 시간 동안에 마저 풀어가지고 그 외에도 더 있기는 한데 일단은 너무 늦어가지고 문제 풀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거니까 일단은 좀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는 뭐냐? 1번밖에 없어요. 1번. 근데 그 1번도 사실상 마지막으로 될 수 없는 걸 찾는 게 조금 어려운 것 뿐인 거지 기본적으로 얘가 등비급수의 그 수렴값, 뭐 등비급수의 합이라고 하는 그 식이 뭔 식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2번, 3번은 틀리면 안 돼요. 2번, 3번은 얘는 맞아야 됩니다. 4번, 5번도 맞아야 돼요. 결론은 1번 빼곤 틀리면 안 돼요. 그 1번도 사실은 틀리면 안 돼요. 결론은 다 맞아야 돼요. 미안해. 미안. 자, 일단 1번 문제풀이부터 간단하게 한번 좀 가봅시다. 자, 얘 등비급수예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 자, 얘가 수렴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급수가 수렴하려면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당연히 무슨 조건을 가져야 돼요? 초항이 0이거나 아니면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 상태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초항이 0이거나 아니면은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만 수렴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자세한 건 좀 빼놓을게요. 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설명해야 될까? 괜찮지?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어차피 초항과 공비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어차피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 얘만 보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는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의 한정에서만 수렴할 수 있고요. 이때 수렴값이 1 공비 분의 초항 곱하기 1 공비의 항의개수 제곱의 극한이에요. 근데 어차피 아래 크기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결국 그냥 빵으로 가잖아요. 빵으로 가기 때문에 1 공비분의
초항으로 나오고 말죠. 1-r분의 a로 나온다라는 거. 그럼 결국 얘로 될 수 없는 걸 찾아달라는 거야. 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R의 크기가 1보다 작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R이 -1에서 1 사이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값이 여기에 지금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얘는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봐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맨 처음에 그냥 보기에다가 무식하게 에이 몰라 1번 R이 -2 이게 지금 -2분의 1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수렴값이 -2분의 1이 되는 그 R값이 뭔지를 찾아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 R이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요. 그러면은 1-R분의 R로 잡아가지고 그냥 대각선끼리 그냥 곱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그냥 분자에 있다고 쳐봅시다. 곱하면은 -1 플러스 R 얘는 2R R이 -1이네.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네? R이 -1일 때만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수렴 자체를 어차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답이 1번이에요. 그렇죠?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4분의 1? 똑같아요. 얘로 수렴하니까 이 수렴값이 요게 되게 하는 R의 값이 진짜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면 되겠죠? 그럼 뭐 얘도 마찬가지로 분자에다가 -1을 붙인다고 친다면 -1 플러스 R은 4R 그럼 -1은 3R이니까 R 값은 -3분의 1로 나오는구나. R의 크기가 -1에서 1 사이에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수렴값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3번도 0이라고 친다면 이건 뭐 별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R이 그냥 0이면 돼요. 성립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4번도 어때요? 4번도 4분의 1. 그렇죠? 1-R분의 R이. 자, 그러면 곱한다고 친다면 1-R은 4R. 5R이네. 공비가 5분의 1이면은 4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 얘도 지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비 크기가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얘도 지금 2분의 1이 되게 하는 R 값을 한번 찾아본다고 친다면 1-R은 2R. 그쵸? 그러니까 R이 3분의 1이죠? 이것도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딱 1번이에요. 근데 해설체는 왜 이렇게 풀고 있어요? 해설체는 이건 객관식이니까 이런 풀이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 함수값이 나올 수 있는 범위를 그냥 통째로 뽑아버리면 편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함수 그래프로 가고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함수를 R에 관련된 함수인데 그런 함수가 1-R분의 R인데 정의어 자체가 크기가 1보다 작은 걸로 정의가 돼 있다 그러면은 FR 값이 어느 범위에서 나오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이 치역의 범위가 지금 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이에요. 이걸로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지? 분산수잖아요. 이 그래프 그냥 그릴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R-1분의 -R 그럼 당연히 몫을 빼내줘야 되겠고요. R-1분의 마이너스로 묶으면 R-? 그럼 밑에가 -1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몫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지? 분자는 -1이 되겠네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R축이 X축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어차피 얘는 R이 1이 돼서 점근선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죽었다 깨나도 -1이 안 나오죠. 그렇죠? 왜냐면 분자가 0이 아닌 이상 분수값은 절대 0이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1에서도 점근선이 나와요.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의 교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분자가 -1이네. 그럼 2, 4분면 4, 4분면으로 가면 되겠네. 난 그거 기억 안 나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몇 개 점 집어넣으면 돼요. 진짜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R 값에다가 0 집어넣어보는 거. 0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1? 0 나오죠? 요 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근선이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2점 지나가는 순간 이거겠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요 정도까지는. 그죠? 미적분 선택자인데. 그럼 마찬가지로 점대칭 하잖아요. 점대칭 하니까 얘도 이렇게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이 그래프가 다 되는 거?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만 가능하니까 R 값이 -1부터 1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1은 정의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요 그래프 범위 안에서만 이 FR 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값이 얼마예요? -1, 그럼 뭐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따라서 FR 값으로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것들은 실수 범위로 다 돼요. 무한대까지 다 돼요. 무한대까지.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거는 2, 3, 4, 5번 다 되죠. 1번만 유일하게 안 됩니다. 1번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까지 써서 푸는 풀이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 기존에는 없어요. 기존에는 없지만 요거 수렴값 뽑아내는 거랑 실제로 될 수 있는 거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은 일일이 다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 번만 좀 볼게요. 2번 문제. 자, 이거는 사실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도 그냥 바로 나갔어요. 한 겁니다. 한 거예요. 자, 후딱 한번 정리해 볼게요. 8x제곱 빼기 마이너스 4x 빼기 1은요. 만약에 나는 안 들어도 괜찮다 싶으면 그냥 문제 풀고 있어도 됩니다. 진짜로 다른 문제 풀고 있어도 돼요.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두 근을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알파 베타 값. 왜? 근의 공식이라도 써서 풀 수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은 모든 근은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근이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뽑아낼 수 있어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b니까 2분의 1로 나오겠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분의 1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알파 빼기 베타분의 1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알파의 n제곱 빼기 베타의 n제곱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예요? 얘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걸 근과 계수의 관계 입장에서 보려고 하면은 안 풀려요. 왜? 아니 시그마 등비수열이잖아요. 근데 통째로 등비수열이 아니고 항마다 등비수열이에요. 왠지 우리는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면은 알파 빼기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 써야 될 것 같고 알파 세제곱 빼기 베타 세제곱도 왠지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이 들면서 이 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등비수열 각각 따로 계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수렴한다면. 그렇죠? 수렴한다면 따로 계산이 가능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수열의 합에 관련된 건 시그마 기호와 관련된 걸로 실제 계산하는 문제. 이게 급수건 단순히 수열의 합이건 마찬가지입니다. 8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시그마, K, K제곱, K세로. 그죠? 거듭제곱의 합. 그쵸? 그 다음에는 시그마랑 친한 것들, 연계되는 거. 그쵸? 이 뭐라 그래야 되냐? 부분분수, 무리식, 그 다음에 로그 AB. 그쵸? 요 세 개를 나는 시그마와 친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앞뒤로 지어지니까. 그죠? 앞뒤로 지어지니까. 이거는 시그마랑 굉장히 연계성이 좋은 거. 얘는 뭐예요? 그냥 외우는 거죠? 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우는 애. 그러니까 이 8개를 벗어나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처리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자,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거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야 되는데 등차술 당연히 아니죠. 등차술이면 당연히 1차식 형태로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되나? 안 되죠. 쟨 등비술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안 돼요. 결국엔 등비술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당황스럽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당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지수함수 형태가 시그마랑 같이 나오면 무조건 등비수열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죠?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쟤는 2개 나와 있잖아.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 따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로 계산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아예 방법이 없어요. 아예 방법이.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찢어야 되는데 급수가 따로 계산하려면 수열의 합의 성질에다가 극한의 성질까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급수 성질은 어때요? 극한의 성질 때문에 수렴하는 경우만 따로 계산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 때문에 덧셈 뺄셈의 한정에서만 따로 계산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덧셈 뺄셈이니까 시그마는 따로 계산 가능하지만 극한만 좀 생각해 주면 되겠죠. 결론은 얘가 수렴하는지랑 그 다음에 얘가 수렴하는지를 일단 따져봐야 돼요.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얘도 등비급소, 얘도 등비급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파, 초항이자 공비인 알파 또는 베타가 0 또는 크기가 1보다 작은지 라는 걸로 판단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근을 구해봐야 돼요. 왜?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근을 구해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8분의 2 뿔마 10이니까 2 루트 3. 뭐야? 그럼 4분의 1 뿔마 루트 3이네요. 그쵸? 이 둘 다 어때요? 분자 무슨 값이 나오더라도 4보다 작아요. 그죠? 크기 자체가. 그쵸? 둘로 나눈다고 쳤을 때 4분의 1 플러스 루트 3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솔직히 말하면은 루트 3은 1.7 정도 그냥 생각해주면 당연히 크기 1보다 작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값을 찾는다 그러면은 루트 3은 1.7 정도 되니까 마이너스 0.7. 당연히 크기가 1보다 작습니다. 둘 중에 뭐가 알파고 뭐가 베타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상관 있어요? 없으니까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없으니까 알파랑 베타가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결국에는 따로 계산해야 되는구나. 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우린 확인했으니까. 그렇죠?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따로 계산하면 되겠고, 이때 얘는 결국 뭘로 가요? 1-공비분의 그냥 초항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공비분의 초항. 얘도 1-공비분의 초항. 그렇죠? 이대로 이제 정리해주면은 나머지는 대칭 형태니까 근과 계절 관계로 정리가 된다. 자, 이제 안녕. 화이팅. 자, 그래서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그 다음에 분수식은 통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분자에다가는 1 마이너스 베타 곱하니까 알파에다가 1 마이너스 베타 빼기 베타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알파 빼기 베타분의 1에다가 곱하기 이거 그냥 전개해야 되겠죠? 근과 계절 관계를 가야 되니까 1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얘는 알파 빼기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얘는 빼기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니까 알파 베타가 서로 지워지네요. 그러면 분자 통째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통째로 약분이 되네요. 그쵸? 결국에는 그냥 얘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쵸? 자, 결론은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1인데 이 값은 우리가 아까 뽑아낸 근과 계절 관계 가지고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값이 1 빼기 2분의 1 알파 베타 마이너스 8분의 1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8을 곱해주면은 8 빼기 4 빼기 1분의 8 얼마예요? 3분의 8 그래서 답이 3번으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제가 괜찮아요? 이렇게 껌 줄까? 알았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볼게요. 이게 3번을 넣을까 말까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한 거 그냥 그대로예요. 이 기출문제 그대로예요. 진짜로.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맞아야 돼요. 진짜로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일단 시작 자체가 당연히 Sn-1이에요. 당연히 시그마가 나왔으면은 일반항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얘가 지금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뭐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1제곱분의 an. 자, 참고로 이거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못 푼 친구들은 이거 풀면서 들어야 돼요. 진짜로.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결국 an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an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1항부터 n항까지 이게 통째로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나오니까 7A1, 7제곱 A2, 7세제곱 A3 7의 n-1제곱 an 딱 여기까지 n- 여기까지만 일단 구하자라는 거야. 왜?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주세요. 다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쵸? 3의 n-1제곱 빼기 1로 나옵니다. 자, 이때 조심할 거는 얘는 1부터 성립하고요. 얘는 2부터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를 뺀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나와요? 자, 얘는 이만큼이 싹 다 지워집니다. 그쵸? 싹 다 지워지기 때문에 얘밖에 안 남아요. 7의 n제곱 an.
그쵸? 자, 그럼 위에서 앞에 아래 거 뺀다 그러면은 3의 n제곱 빼기 3의 n-1제곱이죠?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얘는 2부터 성립해야 된다. 이 미세한 차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세한 차이. 1 집어넣었을 때는 별도로 따로 성립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AN은 이거는 어차피 3 곱하기 3의 n-1제곱에서 3의 n-1제곱 뺐으니까 2 곱하기 3의 n-1제곱이죠? 이거를 지금 7의 n제곱으로 나눈 거네요. 자, 얘는 n이 2부터 들어가는 거고 1 집어넣은 건 뭐예요? 7A1. 7A1이 2죠. 아, 뭐야? 그럼 얘는 1부터 성립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식은 뭘로 볼 수 있어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1제곱분에 그냥 요거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2 곱하기 3의 n-1제곱을 7의 n제곱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3의 n-1제곱이 서로 약분이 되다 보니까 얘는 또 등비 급수가 됩니다. 2 곱하기 7의 n제곱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은 공비는 7분의 1이죠? 1 집어넣으면은 7분의 2, 2 집어넣으면은 49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7분의 6분의 7분의 2니까 답이 3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혹시라도 내가 이거 마스터가 안 돼 있는 상태면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거 보면서 이해하는 거랑 본인이 풀 수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여기다 집어넣은 1, 2, 3번은 그래 뭐 1번은 그렇다 치고 2, 3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 한 문제당 1분씩에는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돼요. 2,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3번 관련된 거 SM 빼기 SM-1은 진짜 농담 아니고 10번 이상 얘기했습니다. SM 빼기 SM-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4번. 얘는 자, 맨 처음에 4번, 5번은 그냥 급수예요. 도형과 급수. 도형과 급수 중에서도 약간 좀 기본 문제죠. 맨 처음에 1만큼 가 있어요. 그죠? 1만큼 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분의 4 길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P2. 그럼 1,7분의 4. 뭐 얘가 7분의 4니까. 그 다음에 왼쪽으로 7분의 4의 제곱만큼 또 가요. 그 다음에 7분의 4의 세제곱만큼 내려가죠. 또 오른쪽 위로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계속 합니다. 이게 어디로 수렴하느냐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가면 돼요? 얘가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지점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때 x좌표만 일단 먼저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맨 처음에 0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가죠. 어차피 그 짝수 번째 1에서 2로 가거나 3에서 4로 가는 거는 x좌표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1, 7분의 4제곱, 7분의 4 4제곱 그쵸? 요런 애들만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맨 처음에 1 더하고 왼쪽으로 7분의 4제곱만큼 빼주고 그 다음에 또 7분의 4 4제곱만큼 더하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또 7분의 4에 6제곱만큼 뺄 거예요. 어차피 이거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쵸? 계속 뿔마 이렇게 갈 거예요. 당연히 수정값을 찾아내면 될 거예요. 이때 얘는 딱 보면은 어때요? 초항은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7분의 4의 제곱인 상태죠? 그냥 그런 급수예요. 등비급수. 와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만 정리해본다 그러면은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 되겠네요. 그쵸?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죠? 1. 가지고 그냥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 문제에다가 49를 곱했다 그러면 49 빼기 16분의 49. 얼마예요? 이거는? 33분의 49. 이게 나 뭔가 틀렸는데? 미안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수. 실수. 나의 실수. 미안해. 실수.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65네요. 그쵸? 65분의 49로 가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 번만 좀 봅시다. 두 번째 거는 맨 처음에 y좌표에 관련된 건데
7분의 4만큼 늘어나고요. 7분의 4의 세제곱만큼 줄어들고요. 7분의 4의 5제곱만큼 늘어나고요. 7분의 4의 7제곱만큼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7분의 4 빼기 7분의 4제곱 세제곱 플러스 7분의 4의 5제곱 빼기 그렇죠. 등비급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해 본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이죠. 7분의 4 그러면은 1 플러스 49분의 16분의 7분의 4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49를 곱한다고 친다면 49 플러스 16 65죠. 분자에다가 49 곱했으면 7, 4, 28 그래서 65분의 49 65분의 28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좌표점에 관련된 거 수능에서는 못 나와요. 왜? 이렇게 쉬운 게 나오면 다 맞아요. 도형과 급수에서. 얘는 그러면 왜 낸 거예요? 내신에서 많이 나와요. 선생님, 저는 내신은 연습 안 하는데 내신은 굳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얘가 근본인데 얘도 안 되는데 그 뒤에 거? 솔직히 모르잖아요. 도형과 급수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는데 그게 좌표점을 나타내는 굉장히 어려운 애가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복합적으로. 그럼 모르잖아요. 왜냐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여지까지 못 본 신선한 걸 만들어내요.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인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안 돼요. 진짜로.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바꾸요. 얘는 그 좌표 평면 중에서도 정말 간단한 겁니다. 진짜로 간단한 거. 그쵸? 이거는 참고로 말하면은 겨울방학 때 1일 테스트 정도 수준 문제예요. 겨울방학 1일 테스트. 처음 배우는 친구들. 그것도 센 정도 한 연습한 상태에서. 미안. 화이팅! 화이팅!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한번 좀 볼게요. 5번 문제.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형과 급수의 시작인데, 얘는 그 중에서는 많이 쉬운 문제에 해당하겠네요. 그쵸?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요 도형의 초항, 넓이를 구해줍시다. 그쵸? 자, 그럼 얘는 한 변 길이가 지금 2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초항을 어떻게 구해요? 초항은 4분원의 넓이에서 정사각형 넓이를 한번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4분원의 넓이에서 정사각형 넓이 하나를 빼주면 될 겁니다. 자, 이때 4분원 넓이는 한 변 길이가 2짜리인 4분원 넓이 파이 r 제곱을 4로 나눈 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정사각형 이거 넓이 구해줘야 되는데 이 한 변 길이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라는 거예요. 뭘로 구해요? 당연히 이 정사각형이 딱 알맞게 끼어있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점들을 볼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꼭지점을 위주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 꼭지점 중에서 이 원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이 점이 제일 중요한 지점이죠. 얘만 생각하면 돼요. 얘만.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점도 이 점도 필요 없어요. 얘네 어차피 이거 수선에 발 내린 애들이라서 이거는 봐도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중간에 있는 점 이건 더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끝만 있으면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 점과 이 점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이 점은 뭐예요? 원의 중심점이에요. 그렇죠. 이 원의 중심점. 원이 등장을 한 상태잖아요. 그럼 원이 등장을 했으면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중심 반지름 쓰는 거예요. 원이 나왔는데 중심 반지름을 안 썼다. 그러면 일단 내가 뭘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점, 원 위에 있는 점 당연히 중심하고 연결해 봐야 돼요. 그게 얼마? 반지름.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얘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얘는 한 변 길이가 루트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한 변 길이가 루트 2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2 루트 2 곱한 거니까 2가 되겠네요. 파이 마이너스 2가 지금 초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 안에 또다시 그림 넣어가지고 또 정리해서 들어가잖아요. 이 두 번째 항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예요? 그냥 맨 처음에 그려져 있는 이 큰 정사각형을 그 모양 그대로 색깔 없는 거에서 흰 것만 있는 상태에서 그 도형을 복사기에다 집어넣고 축소 복사해 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안에 것도 똑같은 비율로 다 축소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사각형의 길이비만 알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닮은 도형의 길이비가 다 튀어나오는 거고 당연히 제곱하면 그냥 넓이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큰 정사각형 한 변 길이 2. 그쵸? 자면 안 돼! 작은 정사각형의 길이 루트 2죠?
그럼 얘는 1대 2분의 루트 2죠. 그쵸? 아, 이전 도형의 길이에다가 루트 2로 나눠주면은 다음 도형의 길이가 나오는구나. 그럼 넓이 b는 얼마예요? 제곱이죠. 1대 2분의 1이에요. 아, 결론은 뭐예요? 이게 공비라는 거예요. 괜찮죠? 아, 그럼 공비가 2분의 1이네. 그럼 이거 두 개 이용해서 들어간 다음에 아, 솔직히 나올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은 수렴값은 1-r분의 초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구나. 그럼 2분의 1분의 파이 마이너스니까 2배의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지금 이 5번 문제는 푸는데 걸린 시간 얼마? 1분. 진짜로 1분이에요. 1분 내로 풀어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이번에 숙제로 나간 도형과급수 앞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난이도 어때요? 아,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귀엽죠, 문제가. 그쵸? 아, 이런 거는 가뿐하게 풀어줘야 되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는 진짜 되게 많이 어려워요. 지난 시간에 우리 40번까지 나갔어요. 40번까지 나갔어요. 여기 다 풀어봐야 되는데. 오케이. 자, 40번까지 나갔어요. 잠이 안 돼. 자, 40번까지 나갔는데, 그쵸? 40번까지 나갔는데, 그 뒤가 11페이지까지 했고요. 이게 문제 번호가 조금 중복돼 있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자, 화이팅. 자, 그러면은 40번까지 했는데 이게 40번까지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참고로 오늘 테스트 4번, 5번 문제는 다 맞았어야 나가는데 부담 없이 나갈 것 같은데. 잠깐만. 되게 어려운데? 진짜 많이 어려운데? 진짜?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만 해볼게요. 정리 설명 한 번만.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은 쓰는 게 1-r분의 a밖에 안 써요. 결론은 도형만 잘 해석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도형학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세 개지만 첫 번째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중등 기하, 그냥 뭐 위치 관계 따져서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벡터지만 벡터는 안 써도 되고요. 세 번째가 좌표평면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좌표평면으로는 웬만하면 연습 안 하는 게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좌표평면은 원 들어가는 순간 못 풀어요. 근데 실제 기출문제들 중에 80% 이상이 전부 다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좌표평면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아요. 결국 닮음 잘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선만 있으면 좌표평면 써도 돼요? 돼요. 닮음 찾아내는 거랑 좌표평면으로 문제 푸는 거랑 직선만 있을 때는 시간차가 별로 안 걸려요. 시간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좌표평면 됩니다. 그러면 좌표평면도 연습해 두는 게 좋은가? 아니, 그렇지 말고요. 닮음 찾아내는 걸 최대한 연습합니다. 그래서 좌표평면은 도저히 안 될 때 이제 시험장에서 좌표평면 그려서 하라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모의고사를 보는데 시간이 한 30분 남았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근데 도형과급수가 직선밖에 없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30분 남았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좌표평면 그리고 그냥 하자라는 거예요. 맞아야지 일단은. 그쵸? 수능 시험장이면 더 해야죠. 그쵸? 갔다 와.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생략할 거예요.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냥 기하적으로 들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 기하적으로 들어가는 건 총 몇 가지? 세 가지. 세 개만 초점 맞춰서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직선만 나오는 경우. 자, 직선만 나오는 경우는 뭘 잘 써야 된다 그랬죠? 얘는 수선의 발, 직각보조선만 잘 쓰면 돼요. 평행보조선도 있기는 하지만 평행보조선을 쓸 일은 거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때 이후로는 평행보조선을 잘 안 써요. 왜? 평행보조선은 어떨 때 써요? 동의각, 억각
요거 구할 때밖에 안 써요. 닮음 찾아내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쓰는데 그 닮음 자체도 우리는 얘보다는 직각삼각형으로 닮음 찾아내는 게 훨씬 많아요. 수선의 발 이용해서 닮음 찾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직각보조선이 메인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럼 이때 직선보조선과 관련된 걸로 와 진짜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이것만은 무조건 마스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도형이 뭐예요? 직각의 직각. 미안해, 너무 작게 그렸지? 직각의 직각. 그쵸? 직각의 직각으로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진짜 무조건 미친 듯이 마스터해야 됩니다. 얘 진짜 밥 먹듯이 나오죠? 직선만 나오는 애는 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 어때요? 다닮음이에요. 다닮음. 그쵸? 이건 어디까지 연습해야 된다고요? 다 닮음이니까 일단 각이 다 똑같아요. 얘 만약에 알파라고 세타라고 잡는다면은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얘는 세타.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다 닮음이잖아요. 그쵸? 이 중에서 각 하나 잡고 길이 하나 잡으면 다 튀어나와야 돼요.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그 다음에 A 탄젠트 세타. 그쵸? 얘는 코사인이죠. 그래서 세타 입장에서 봤을 때 사인으로 보는 게 낫겠다. A 탄젠트 사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길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이거는 어차피 뭐 천천히 나중에 나올 때 다시 쓸 거고요. 이거 다시 그릴게요. 좀 그림이 안 이쁘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직각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이 또 나오는 경우 이 안에 있는 모든 도형은 닮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원래는 막 중학교 때 쓰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뭐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나오죠? 근데 필요해요? 다 닮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다 닮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걸 다 써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걸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닮음 가지고 본다라는 거예요. 닮음 가지고. 다시 한번. 얘가 A고 얘가 B라고 칠게요. 여기가 통째로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빗변 대 밑변. 빗변 대 밑변은 빗변 대 밑변이죠. 빗변 대 밑변. 그러니까 A제곱 BC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A제곱 BC. 이런 것들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도형. 그렇죠? 직선만 나올 땐 이게 안 나오기가 힘들어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예요? 원이 등장을 하는 경우. 자, 원이 등장을 했다. 딴 것보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중심과 반지름. 그렇죠? 일단 얘부터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중심 반지름을 안 쓰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경우? 삼각함수 쓸 때는 중심 반지름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 특히나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공식화에 나온 거기 때문에 걔는 사인 법칙을 쓰는 순간 이미 중심 반지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사인 법칙을 쓰는 건지 뭔지 모르니까 아예 넓게 삼각함수에서는 안 쓸 수도 있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중심 반지름을 쓰는 경우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성질 관련된 건데 첫 번째는 그렇죠.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안 쓸 수가 없어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그렇죠. 2배 차이 나는 거. 이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케이스 분류한다 그러면 또 엄청나게 많은데 섞이는 것도 보면 엄청 많은데 일단 넘어갑시다. 얘는 좀 간단하니까 그냥 2배잖아요. 그렇죠.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로 나온다. 원주각은 어디든 다 똑같다. 그렇죠. 동일한 호를 나타내는 원주각은 다 똑같다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걸 보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진짜로. 지금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우리 수업만 최소 5번 이상 얘기했어요. 이것만. 근데 이것만 보고 이대로 똑같이 쓰라고요? 아니, 늘 얘기하지만 이건 내가 정리한 거고 본인이 정리를 따로 해야 돼요. 왜?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이건 내 옷이야, 내 옷. 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옷을 맞춰 입으니까 이쁘지? 미안해, 안 이쁜데
내가 옷은 좀 못 입지만.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좀 괜찮다. 이걸 본인한테 맞게 수정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얘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이 위치 관계 세 가지 있어요. 안 만나는 거, 접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렇죠? 전부 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만 잘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직선까지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수선의 발까지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원과 직선이 안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어요. 왜? 수선의 발까지 거리라고 해봤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원 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요.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최대 거리 얘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라고 한다면은 D 플러스 R. 최소 거리는 D 마이너스 R. 그죠? 이거밖에 없죠. 문제 사실 거의 없어요. 수상에서밖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에 관련된 건데 얘는 접선이죠. 당연히 중심에서부터 거리 이용해서 알았어 미안해 금방 문제 풀게. 자, 얘는 D랑 R이 지금 똑같은 상태. 또 하나는 뭐예요? 접선의 수직인 선은 반드시 중심을 지나간다 라는 거. 그죠? 이거 중요하게 얘기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이거 확장되는 게 더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지금 더 잘 것 같아서 그 문제에서 얘기할게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죠? 나중에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당연히 교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 교점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 거리만 구해주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낼 수 있어요. 참고로 이때 만들어지는 이 도형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꼴을 활꼴이라고 얘기하죠.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때 얘를 호라고 부르고 얘를 활에 껴있는 줄처럼 생겼다 그래서 현이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 길이 구해내는 문제가 거의 메인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수선의 발 내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한다면 반지름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현 길이 절반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냥 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린 현 길이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활골의 넓이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들어가요? 무조건 호의 일부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냥 예외 없어요. 무조건 부채꼴 구하는 거예요. 부채꼴 구하고 삼각형 빼야 돼요. 삼각형. 그러면은 부채꼴 넓이는 당연히 반지름과 끼인각을 알아야 되는데 끼인각은 어떻게 알지? 이 길이들 가지고 특수각인 걸 찾아내야 돼요. 괜찮죠? 특수각인 걸 찾아내야 됩니다. 뭐 정 안 되겠으면 특수각이 아니면 코사인 법칙으로도 끼인각 찾아내야 돼요. 무조건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 끼인각이 만약에 세타라고 친다면 활골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렇죠? 부채꼴 넓이에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삼각형 넓이 빼주면 되겠죠. 이게 활골 넓이. 그렇죠?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 안 되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얘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넓히면 안 돼요. 넓히면 정리 어차피 안 돼요. 왜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는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건데 얘는 뭐 케이스가 워낙에 많기는 하지만 일단은 핵심만 얘기하면은 두 중심 사이 거리. 그렇죠. 이것만 좀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케이스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해요. 첫 번째, 두 원이 안 만나는 경우 중심 사이 거리 찾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 그렇죠. 외접하는 경우 당연히 중심 사이의 거리를 뽑아냈을 때 그 선분은 당연히 접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접하다 보니까 접선의 수직한 선은 당연히 둘의 중심을 지나간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때 이 두 교점을 연결한 요 선분을 뭐라 그래요? 이걸 공통현이라고 부르죠. 공통현. 그래서 그 공통현 같은 경우도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뽑아내주면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것도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좀 다 잘 것 같아서. 자, 네 번째는 이번에는 안쪽에서 접하는 경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접점이 제일 중요해요. 접점 중요하고 중심 사이 거리 당연히 생각해줘야 되죠. 이거 접점 그리고 두 중심 연결한 세 점에 관련된 게 한 직선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한 직선이 있습니다. 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반드시 두 원의 중심을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원끼리 서로 포함하고 있는 관계. 근데 이 중에서도 1번과 5번은 솔직히 문제 나오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2, 3, 4번 외에는 안 나와요. 그 중에서도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중심 사이 거리만 뽑아낼 수 있으면 웬만한 거 다 됩니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닮은. 그렇죠. 닮은 뭘 얘기할 게 없어요. 얘는 AA 닮은이고 무슨 닮은이건. 자, 위에 거 백날 연습 다 해봐도 결국 닮은 못 찾으면은 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닮음은 어떻게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할 게 없어요. 알았어, 미안해. 요것만 다 했어. 사실 여기에서 떠들고 싶은 건 아직 많지만, 그렇죠? 삼각함수 활용도 사실 떠들어야 되고요. 내저번에 반지름 관련된 내용도 떠들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떠들 거 몇 개 더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삼각함수 활용은 일단 풀어보고 모르겠으면 그때 좀 설명하고, 내저번에 반지름에 관련된 거는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오면 원래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좋은데. 자, 알았어. 문제 좀 잠깐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게 메인이니까 이게 기초예요. 요 안에서 해석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41번 요거부터 일단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41번 제가 봤을 때 이게 제가 2등급이랑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좀. 그러면은 이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에서 이 변 길이 똑같죠. 그 다음에 요 변은 정사각형의 한 변이니까 길이 똑같지. 그 다음에 직각이죠. 네. 그래서 RH에서 합동이에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 그럼 당연히 요 변과 요 변 길이도 똑같겠죠. 그래서 얘가 2등이죠.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2등변이에요. 그럼 제가 풀었는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그냥 써가지고 바로 대입해서 풀어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치. 근해 공식이라도 써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나오는 게 맞아요. 맞아. 되게 지저분해. 괜찮을까? 화장실? 알았어. 그래서 그때 진도 나간 게 왜냐면 스텝 1까지는 나가야 된다고 해서 숙제라고 얘기하고 넘겼어요. 왜냐면 여기 어렵고 뒷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얘는 조금 어렵긴 한데 직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만해서 넘겼어. 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지금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림만 살짝 그리고 힌트를 좀 갈게요. 좀 어려우니까.
자, 첫 번째 힌트를 한번 좀 가볼게요. 이 나와 있는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을 지금 집어넣은 상태예요. 자, 그럼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세 변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정삼각형 한 변 길이를 뽑아내야 돼요. 왜? 그래야 내접원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에서 둘이 길이 똑같네? 잠깐만. 근데 이게 요거를 좀 정리해야 한 변 길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왜? 지금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 점이에요. 그쵸? 굳이 잡아놓는다면? 근데 어차피 얘는 시작 지점이니까 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는 그냥 여기 껴있는 거고, 얘가 특정이 되거나 얘가 특정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특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삼각형이 명백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을 나타내고 있는 이 도형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왠지 느낌상 얘는 그죠? 필이라 그러죠. 이 두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것만 같아요. 사실 이등변 삼각형이 맞아요. 근데 얘가 왜 이등변 삼각형인지를 증명해내야 돼요. 뭐 시험장에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해서 뒤를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라도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을 증명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증명하냐? 이 두 변 길이가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선분과 이 선분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놓고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왼쪽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변 길이 똑같고요. 이 변 길이 똑같죠? 거기다가 직각 나와 있기 때문에 둘은 RHS 합동이에요. 둘은 무조건 합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삼각형이. 오케이. 합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한 변 길이를 구해낼 수 있겠죠? 아니, 한 변 길이란다. 합동이니까 이 변 길이랑 이 변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한 변 길이를 구해내 봅시다. 왜? 이 한 변 길이만 하면 1대 1대 루트이니까. 그래서 나는 얘를 몰라, 그냥 x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x라고 잡아보면은 얘는 루트 2x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얘는 1-x죠. 1에서 x 뺐으니까 요 길이는 지금 1이에요. 피타고라스 하면은 루트 2x가 나오네. 그럼 당연히 x 값이 나와요. 그렇죠? 일단 그 삼각형 한 변 길이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좀 가볼게요. 이 삼각형에다가 원을 내접하고 있어요. 아이 망했다. 원을 내접하고 있어요. 자, 그럼 원을 내접하고 있는데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죠. 왜? 알아야지만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지? 내접원의 반지름은 좀 이따가 다른 거에 대해서 볼 거고요. 지금은 뭐냐? 어차피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 특징이 뭐예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 한 변 길이만 나타내면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얘 무게중심점으로 해서 1대2로 찾아내면은 반지름 그냥 튀어나와요. 괜찮죠? 자, 그거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거까지. 그리고 된 친구들은 좀만 더 풀어봐봐요. 괜찮을까? 안 되는데. 화이팅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 그렇게 해도 되지. 오케이.
넘었는데 이름 응? 여기까지 떴는데 이거 상관이 있네. 그치. 왜냐면 그 원의 반지름을 구해내야 내접하는 정사각형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사각형의 내접원을 반지름 구할 때 사실 내접원 반지름 구하는 어떤 일반적인 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쟤는 정사각형이니까 내심내심 무게중심이 다 똑같죠. 그래서 그냥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내접의 반지름을 구해내도 돼요. 이렇게. 풀었어. 왜 한빈이 루트 6 빼기 루트 2지? 왜? 아 맞아. 맞구나. 맞네요. 이거 하나를 올리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하고 이걸 하면 이거랑 이거가 또 똑같다는 거죠. 응? 두 개를 해서 어를 빨리 오는데 어를 하나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에 세 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거 있어. 정사각형 한변길이 알고 있으면 넓이 그냥 나오죠. 이거 공식 그냥 외우지 마. 아니야. 그래 A제곱 맞아요. 그러니까 한변길이 제곱. 아니 한 응 맞아. 이거랑 똑같다는 거. 근데 내가 저기서 설명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내심내심 무게중심이 다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무게중심 가지고 문제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2대 1이잖아. 한변길이 알면은 절반을 해가 루트 한 3배 하면 높이 나오죠. 그거 3등분 하면은 내정원의 반지름 길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정삼각형 현장에서는 내심내심 무게중심 가지고 잡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넣을 때 X가 껴있어서 여기에 이게 정수하고 바로 이렇게 못하지 않아요? 그래도 되지 않나? 1대 2루트 3분의 2루트 3. 제곱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x는 나중에 넣어도 되니까. 이렇게요? x를 구하면 되지. 구했지 x. X요? 응. X를 구해야 되는 당연히 구해야지. 그러려고 x 잡은 건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저거잖아요. 1-x랑 1이랑 루트 2x가 피타고라스 이루지. x 값이 나와요. 그치. 피타고라스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죠. 오케이. 우와. 90. 저기 푼 친구들은 다른 거 천천히 잠깐만 좀 풀고 있어 볼게요. 혹시 헷갈리는 거 있을까? 세 개 더해서. 근데 걔는 이게 낫겠지. 이게 2분의 루트 2c죠. 높이는 2분의 루트 2c의 3배니까 2분의 3 루트 2c.
그거를 1대2로 만든 거니까 3등분하면은 그쵸. 선생님,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보니까 무게중심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삼각형 세모 부는 거그 넓이 해가지고 반지름 왔다 해도 돼요? 굿이지. 그거 다 돼요. 걔 다 되는데 정사각형에서는 얘가 빠르니까 이것도 된다. 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지금 얘는 일단 첫 번째 식이 뭐예요? 첫 번째 식이 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피타고라스로. 그쵸? 요 오른쪽에 있는 1-x, 1과 루트 2x로 피타고라스로 x값을 뽑아내준다. 루트 2x 제곱은 1-x 제곱 플러스 1제곱이다 라는 걸로 x값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2x 제곱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가니까 다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2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근의 공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3일 텐데 한 변 길이가 음수가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맞아요. 그렇죠? 일단 한 변 길이가 바로 튀어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삼각형에 관련된 그렇죠. 한 변 길이는 뽑아냈지만 이거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뭐 물론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루트 6 빼기 루트 2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기는 한데 좀 이쁘지 않죠.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x를 그대로 좀 사용하면서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네 저번에 반지름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어차피 한 꼭지점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반드시 수직 이등분하잖아요. 수직 이등분하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때 이 높이를 1대 2로 내분한 지점이 내심이자 외심이자 무게중심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길이가 지금 2분의 루트 2x잖아요. 자, 그럼 얘는 루트 3배를 한 거죠. 그래서 요 전체 길이가 루트 3배의 2분의 루트 2x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1대2라서 3으로 나눈 6분의 루트 6x가 네 저번의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두 번째야. 그쵸? 다시 한번 정삼각형의 네 저번에 반지름 구하는 내용이라는 거야. 네 저번에 반지름 구하는 거. 그냥 무게중심 가지고 가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네 저번에 반지름은 얼마? 6분의 루트 6x. 뭐 물론 굳이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늘 수는 있어요. 그죠? 6분의 3 루트 2 빼기 루트 6. 그죠?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그죠?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정사각형이에요. 여기에 내접하고 있는 정사각형. 그러면은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구해내면은 정사각형 닮은비가 나오죠. 이 닮은비 나오면 그냥 끝난 거예요. 공비도 나오고 초항은 이미 줬잖아요. 그렇죠? 초항은 어차피 맨 처음에 나온 정사각형 넓이니까 그냥 1이죠. 그러면 얘랑 얘 닮은비 어떻게 구하지? 세 번째 닮은비. 끝났어요. 아니, 이 원의 지름이 대각선 길이에요. 그쵸? 다시 한번 원에 정사각형 내접하고 있잖아요. 정사각형 내접하면은 직각이다 보니까 반드시 대각선은 중심 지나가요. 무조건 중심 지나가요. 한마디로 이 외접원의 지름 자체가 대각선 길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잠깐만.
그럼 지금 요 길이가 6분의 루트 6x인데 그럼 1대1대 루트 2죠? 그럼 얘는 얘 루트 2로 나눈 거예요. 6분의 루트 3x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닮은 비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닮은 비는 맨 처음 정사각형 길이 1일 때 두 번째 정사각형이 6분의 루트 3x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넓이 b는 얼마예요? 1대 제곱하면 36분의 3x 제곱이 되겠죠? 12분의 x 제곱이 될 거예요. 얘가 그냥 공비예요. 초항은 얼마예요? 초항은 1이잖아요. 이건 뭐 따로 안 썼는데 맨 처음에 정사각형 한 면 넓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나왔고 뭐야 그러면 끝났는데? 그쵸?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에요. 여기 그냥 답이에요. x는 알고 있잖아요. 이 몰라도 돼요. 왜 x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x 껴서 해놓고 나중에 x 집어넣으면 되죠. 부모 문자 12 곱하면은 12 빼기 x제곱분의 12라고 써주면 되겠고 x제곱이면은 1 더하기 3 4 빼기 2루트 3이죠. 그쵸? 그럼 얘는 빼주면 8 플러스 2루트 3이요. 그럼 당연히 분모 유리화하겠죠. 그럼 분모 유리화한다 그러면은 64 빼기 12 그럼 52가 되겠고 그럼 12 곱하기 8 마이너스 2루트 3으로 되겠네요. 그러면은 4로 약분이 되네요. 4, 32 4 곱하기 14 13분의 3 곱하기 8 빼기 2루트 3 여기 그냥 답이에요. 근데 지금 답이 없는데? 나 뭐 틀렸는데? 잠깐 8 플러스 2루트 3 64에서 12 빼면 50인데 13 아니야? 왜 11이 나오지 분모가? 나 뭘 잘못 구했나? 잠깐 6루트 3 반지름이 6루트 6x인데 미안해 지름으로 써놨어 내가. 아이고 미안해. 지름으로 써놨네. 아이고야 여기는 3분의네 미안해. 3분의네 2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루트 2로 나눠주니까 3분의 루트 3x구나. 그러면 여기는 3분의 루트 3x가 길이 b가 되겠고 제곱하면은 9분의 3 3분의 1이네요.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로 써주는 게 맞네. 미안. 다 다시 해야 되겠다. 망했다. 미안. 자, 그래서 얘는 분모자 3 곱하면은 3 빼기 x제곱. 그쵸? 4 빼기 2루트 3. 분모문자에 3을 곱했으니까 여기도 3 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빼주면은 2루트 3 빼기 1분의 3. 그래서 켤레 씌우면은 12 빼기 1이니까 11 나오고요. 3분의 2루트 3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래서 11분의 3 플러스 6루트 3. 얘가 지금 A가 되고 이 A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고 얘가 A고 얘가 B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그냥 9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잠깐 근데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 연습해야 돼요. 진짜로. 진짜. 왜냐면 지금 얘 정도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 3월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급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도형급수가 문제가 등장을 안 하겠지만 어디더라? 4월 모의고사에서는 들어가요. 4월 모의고사에서는. 그러니까 4월부터는 수능 때까지 계속 도형과 급수가 나옵니다. 중간고사 때도 지금 도형과 급수가 들어갈 거예요. 수능 때는 도형과 급수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로. 3점짜리로 나온다 그래도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진짜. 자, 그러면은 요 그냥 정리만 후딱 할게요. 자, 내점원의 반지름 구하는 거.
이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 그랬죠? 얘는 진짜로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수능 나온 이후부터 30년째 계속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이거 자다가도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내접원의 반지름은 뭔지 모르는 삼각형에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한다. 자, 이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세변 길이에요. 뭐 물론 직각삼각형인 경우는 두 변 길이만 알아도 남은 변은 피타고라스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세 변 길이를 다 알면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별도의 식으로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뭐예요? 큰 삼각형 넓이는 작은 삼각형 넓이 세기합이다. 왜? 내심을 이용해서. 그래서 얘는 수선의 발 내려주고요. 수선의 발 내려주고요. 수선의 발 내려준다 그러면은 잘라놓은 삼각형 3개. R 놓고 위에 있는 삼각형 2분의 AR, 2분의 BR, 2분의 CR 요 3개로 더해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2분의 AR, 2분의 BR, 2분의 CR로 들어가고 이걸 2분의 R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접원의 반지름은 2배의 넓이에다가 3변 길이 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이거 공식은 외우는 거예요? 이거 외우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다가도 하도 많이 증명을 해가지고 자고 있다가 내접원의 반지름이 뭐야?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넓이 2변의 ABC 합으로 나눈 거야. 이게 그냥 튀어나와야 된다고. 아니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한 거 이거는 도형을 놨는데 내접원의 반지름 못 구한다? 안 됩니다. 진짜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 정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루트 2x면은 아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는 건데 이게 밑변 2분의 루트 2x 높이는 그 루트 3배 하니까 2분의 루트 6x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넓이 2배 한 다음에 3변 길이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나와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는 왜 내심의 무게중심이 같은 걸로 들어가냐? 제일 빠르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은 구하는 방법이 얘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니 엄청 많아요.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거는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내접원의 반지름 구할 때는 내심의 무게중심이 일치하는 걸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 말고도 뭐라고 해야 될까? 직각삼각형에서 내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죠? 요 변 길이 똑같고 요 변 길이 똑같고 요 변 길이 똑같으니까 R 얘는 A 빼기 R 얘는 B 빼기 R 얘는 A 빼기 R 그럼 얘는 B 빼기 R 그게 합쳐서 C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R값 구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고 자시고 다 필요 없다 그랬죠? 어차피 얘만 있으면 끝나요. 이걸로 풀면은 괜찮아요. 다른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삼각함수 도형극한 중에 문제 중에는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들어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수식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로 나오는데 왜? 수능 출제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만들어요. 얘를 기준으로. 괜찮죠? 자, 그럼 이거 말고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면 외접원의 반지름도 생각해야 되는데 뭐밖에 없다고요? 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진짜 사인 법칙 빼고는 없습니다. 얘는 선택지가 없어요. 내접원의 반지름처럼. 자,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이거 다시 풀어봐야 돼요. 진짜로 이거 손도 안 댄 친구들은 진짜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지금 가능한 한 다시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얘 안 되면 뒤에 어차피 다 안 돼요. 진짜로. 오늘 등비급수 연습해야 되는데 앞에서 막히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뒤에 되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스텝 3까지는 좀 들어가는 게 좀 아닌 것 같고요. 스텝 2까지만 일단 들어갈 겁니다. 스텝 2까지만. 그래도 시간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안해. 지금 뭐 되게 일찍 답이 나온 친구도 있는데 너무 떠들기만 했네. 아이고야, 이 카메라 왜 돌아갔냐? 이거 건드리면 밀릴 거야. 자, 미안. 잠깐만 일단 쉬었다 갑시다. 좀 조금 이따가 할게.